지금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시간과 공간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거고, 그 다음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 부피, 크기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두 가지로 가장 크게 구분을 좀 하자면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거시세계는 말 그대로 줄 거 볼래? 큰 물체나 현상.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태양이 뜨고 진다, 책상의 크기, 건물의 크기 전부 다 거시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물체. 이 작다라는 건 뭐 리모컨처럼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원자나 분자, 그러니까 좀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뭐라고 보면 돼? 매우 작은 미시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야. 과거에는 사실 거시세계 위주로 관심을 가졌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태양이 뜨고 진다, 달이 언제 뜨냐, 달이 어떤 모양이냐, 전부 거시세계지. 왜?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원자, 분자, 뭐 전자현미경 나오고 하면서 미시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규모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이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탐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탐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알아야 탐구 방법, 탐구의 접근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의 규모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수업을 한다. 1시간, 2시간 정도의 규모겠지. 그지? 뭐 수업을 100시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이는 한 100억 년쯤 된대. 굉장히 큰 규모에 해당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거시세계를 다루는 거고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 수명이 시간적으로 한 120일쯤 된다. 어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건 뭐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탐구를 할 당시에 이 규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탐구 방법과 도구와 접근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62킬로파섹입니다. 파섹이면 보통 1파섹이 3.26광년, 빛이 3.2년 동안 뭐 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10파섹이면 10배, 100파섹, 1000파섹, 62킬로파섹이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피코미터는 반면에 굉장히 작은 양이죠. 뭐 마이크로미터, 피코미터 하는 거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뭐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이런 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넘어가 볼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시간과 길이의 측정입니다. 측정. 어차피 뭐 공간도 좋고 시간도 좋고 우리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뭔가 측정을 해야 된다. 그지? 자, 우리 과거하고 현대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차이. 자, 과거에는 사실 뭘 제일 많이 이용했냐면, 줄 거 봐. 천문학적인 현상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현상.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는 뭔가를 측정하고 탐구하는 루트가 그리 많지 않아. 지금이야 현미경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땐 그렇지 않잖아. 그럼 제일 좋은 게 어떤 건데? 태양이 언제 뜨지? 달이 언제 뜨지? 달이 어떤 모양이지? 그래서 음력 15일이 뭔데? 달의 모양이 가장 클 때, 둥글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뭐를 많이 다뤘다? 거시세계를 많이 다뤘다. 뭐 기술적인 한계겠죠. 그 다음에 또 지구하고 뭐하고의 관계? 태양하고의 관계를 많이 따져봤겠죠. 여름에는 해가 좀 빨리 뜨고 늦게 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시계도 이용할 수 있고, 해시계 뭔지 알죠?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지구하고 달의 관계. 달이 언제 뜨느냐. 그래서 음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달의 모양을 가지고 한 달 한 달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과거에 주로 다뤘던 겁니다. 현대에는 뭔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뭡니까? 미시세계도 다룰 수 있고 또 거시세계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 측정만 해도 있잖아.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과거에는 해시계 정도로만 사실은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뭔가 시간을 디테일하게 따지기 힘들잖아. 몇 시와 몇 시 사이 이 정도 느낌만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밀하죠.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이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이건 이제 미시 세계의 수준이겠지만 다양해졌고 정밀해졌다. 뭐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길이를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막 들어봤지 싶은데 인치나 피트 이런 말 들어봤지? 인치가 이제 이 손가락 크기로 결정하는 거고 피트는 이제 발의 크기로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실생활의 도구를 이용해서 길이를 많이 측정했죠. 한자, 두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빛이 진공에서 진행한 거리를 1m의 표준으로 딱 정하는 거죠. 그만큼 뭐 한다는 거지? 정밀해졌다는 거지. 정밀하게 측정을 한다. 그리고 보면 뭐 방법도 많죠. 레이저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뭐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용해서 거리를 재기도 하고요. 뭐 현미경을 쓰기도 하고 또는 망원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현대에는 뭔가 특정할 수는 없고 다양하고 정밀하고 거시와 미시를 얼마든지 다 다룰 수 있다가 특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봐. 자, 1번입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물체의 크기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와 기억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규모라고 했죠. 기억은 시간. 그 다음 자연계에서의 규모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뭐야? 거시세계. 그제? 비교적 큰 거죠. 원자나 분자 같은 뭐야? 니은이 바로 미시세계가 되는 거지. 미시세계가 구분할 수 있다. 됐죠? 2번. 자, 자연상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야, 미시세계의 길이 다니는 킬로미터가 적절하다. 일단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키를 이야기할 때 미터를 쓰죠. 1m 75cm 뭐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야? 킬로미터잖아.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세계를 다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익숙한 거는 n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몇 개 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를 이용해야지 그래도 미시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뭐 이것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노미터, 피코미터, 마이크로미터 다 됩니다. 근데 킬로미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1번 틀렸고요. 답은 1번이네. 2번 보자. 규모에 따라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을 설정한다. 2번 맞는 얘기죠. 자연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할 수 있고 규모를 고려해야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구름과 비. 일단 뭔가 내 눈에 보이면 그냥 거시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1번이 답입니다. 3번. 자, 기억 볼게. 과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겉보기 운동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거든. 그걸 통해서 뭐 했다? 시간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측정했다. 이 대표적인 게 해시계 앙부일구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현대에는 세슘 원자 시기를 이용해 정확한 정밀한 시간을 측정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손가락 마디를 이용한 게 이제 인치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뭐 잴 수 있는 것도 맞긴 맞아. 근데 왜 틀렸냐면 줄 거 봐. 일정하게 잴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진 않잖아. 사람의 손 크기가 다 똑같니? 내 손 한마디랑 상대방의 손 한마디가 똑같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다. 일정하게 잴 수는 없다. 답은 기억력. 되지? 4번에 가에 적을래 얘들아? 해시계. 이게 해시계잖아.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이게 현미경입니다. 전파현미경. 전파현미경.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이게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그림이 조금 그리고 현미경.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로 된 자라고. 말 그대로. 원래 여기에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정확한 명칭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디지털로 된 자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를 재면 우리가 눈금을 읽잖아 실제로. 근데 요거는 요 계기판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뭐 16c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거시세계의 탐구 도구로 적절한 것. 내가 말했잖아. 눈에 보이는 걸 측정하면 전부 거시세계입니다. 해시계는 당연히 거시세계지. 이건 뭐야? 이게 대표적인 미시세계를 다루는 거지. 그치? 원자도 보고 이온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자는 말 그대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걸 재는 거잖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딱 오므리면서 몇 센치인지 재는 거거든. 이것도 거시세계가 된다. 답은 3번. 가하고 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기본량 한번 봅시다. 기본량. 너희 그 기본이란 말의 의미는 다 알고 있잖아. 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배웠어.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시간과 공간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거야. 재볼 거야. 근데 재면은 야, 저 사람 키를 딱 재고 나면 뭘 얘기해야 돼? 키가 몇 센치인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단위가 필요한 거야. 제가 얼마나 빠른지 측정을 했어. 그러면 그 빠르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단위가 필요한 거야. 2m/s, 1초에 2m 간다. 단위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단위도 표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렇지 않니? 시간, 공간, 뭐 키, 그다음 뭐야? 얼굴 크기, 뭐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걸 표현해주는 단위도 수없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단위를 그 많은 걸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7가지의 기본량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기본량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하는 거지. 응용해가지고 자, 시간하고 길이를 활용해서 속력을 표현하고. 그지? 넓이는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그러면 길이를 곱하기 길이니까 길이를 활용해서 넓이를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측정해서 표현할 때 단위가 필요한데 그 단위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기본량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량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위는 없는 거야. 가장 마지노선이 뭐가 되는 거야? 기본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 있잖아. 쭉 봐.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는 없다. 기본량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걸 기본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 다음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과학적 개념을 정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쌤이 이제 물리 같은 거 공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야, 공식이 결국 단위하고 똑같다. 너희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속력 같으면은 뭐 분의 뭐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맞지?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과 이동한 거리라는 걸 이용하면 속력을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기본량에 뭐가 있어? 길이가 있고 뭐가 있어? 또 시간이 있잖아. 그럼 이 기본량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보면 속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본량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단위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본량도 사실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 약속을 누가 해주는 거야? 국제적으로 해준다 이건 거야. 전 세계적으로. 맞냐?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데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총 7가지의 기본량을 국제적으로 다 같이 약속을 해서 공통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되냐? 기본량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시간을 정의하는 기본량. 여기 시간 세크죠. 초입니다. 초. 야, 시간은 초도 있고 분도 있고 맞잖아. 시간도 있잖아. 하지만 약속을 했다는 거지. 가장 기본으로 시간은 초로 쓴다. 됐죠?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생님, 길이는 왜 미터로 씁니까? 그런 의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길이는 기본량이 뭐다? 미터다. 그러면 미터만 쓸 거야? 그렇진 않아. 미터를 기본량으로 약속을 하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고 많죠. 약속하는 겁니다. 킬로그램으로 하자. 됐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미리암페어 많잖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암페어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너희는 뭐가 익숙하지? 도씨가 익숙하지. 그 도씨는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왜? 가장 와닿거든. 0도. 물이 얼 정도로 추운 온도. 되잖아. 100도. 물이 끓을 때 그 온도.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쓰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약속은 켈빈입니다.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요거는 분자의 운동을 기준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켈빈.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분자의 운동이 정지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어쨌든 켈빈. 광도, 빛의 세기죠. 빛의 밝기. 광도는 칸델라를 쓴다. 그 다음 나중에 화학원 하면 배울 텐데 물질량은 몰. 요거는 개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1개, 2개 하는 거 있지. 근데 원자나 분자 같은 그런 미시 세계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단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건 몰라도 괜찮아. 그냥 지금 핵심은 뭐야?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는 몰이라는 걸 쓴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가지 기본량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야, 이 7가지만 가지고 속력도 나타내고 밀도도 나타낼 수 있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량. 너희 왜 유도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뭔지 알지? 기본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이끌어내서 만든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유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량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량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 단위들을 이끌어낸 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유도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몇 개만 봅시다. 너희 부피 구할 줄 알잖아. 뭐 직육면체 같은 거 있지. 어떻게 구하냐?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니야? 가로도 길이지, 세로도 길이지, 높이도 길이지. 그럼 길이를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돼. 길이의 기본량이 뭐였어? 미터였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미터를 3번 곱하는 거야. 그럼 미터 몇 제곱? 3제곱. 요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유도량이 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에 의해서 이끌어내신 거지. 자, 또 거꾸로 가보자. 요게 부피래. 근데 미터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잖아. 아, 미터니까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는구나. 과학적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지. 야, 요거 미터 퍼 세크가 속력의 단위거든. 분자에 미터가 있지. 분모에 시간이 있지. 우리 알고 있긴 하지만 몰라도 분모에 시간이 가고 분자에 미터가 가면 속력이 나오는구나. 과학의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밀도 어떻게 구하지? 여기 있잖아.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지. 자, 요거 뭐야? 기본량 아니야? 기본량 써줄게. 질량, 아이고 미터가 아니죠? 질량은 킬로그램. 됐죠? 그 다음에 분수니까 퍼. 부피는 기본량은 아니지. 여기 있잖아. 부피 어떻게 정의했지? 세제곱미터. 그러면 부피 자리에 뭘 넣어주면 돼? 이렇게 세제곱미터를 가면 되죠. 그럼 밀도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또는 세제곱미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속도는 지금 얘들아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메인이 아니야. 이건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 지금 중요한 건 요거를 기본량을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시간은 기본량이 뭐야? S 세크잖아. 초. 자, 속도지. 위에서 했잖아. 속도, 속력 뭐야? 미터 퍼 세크지. 그럼 분자에는 미터 퍼 세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면 되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유도량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야, 이거 한번 보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어라. 미터 곱하기 미터 하면 돼. 적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제곱미터 하면 되겠지. 요건 유도량. 그 다음에 야, 너희들 나중에 물리하면 F는 MA 이런 거 배우거든. M이 질량이지. 질량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맞죠? 그 다음에 야, 우리 가속도를 해놨잖아. 뭐였어 아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면 힘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선생님, 힘은 뉴턴 아닙니까? 뉴턴 맞지? 뉴턴도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야, 압력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힘 적혀 있죠? 그러면은 압력 여기다 적을게. 힘을 뭘로 나눠주면 되니? 문제에서 넓이로 나눠주면 된다고 돼 있지. 야, 우리 아까 했잖아. 힘 단위가 뭐였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죠?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넓이 1번에서 했잖아. 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유도량이 된다. 딱 감이 오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최소한도 기본량 7가지는 뭐 해주는 것이 맞다?
암기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은 기억 안 나면 앞에 찾아봐도 괜찮아. 근데 이제 차차 풀면서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한 2주 앞두고 못 외우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외울 건 외워줘야 되는 거지. 넘어가 봐. 자, 외워보자. 여기 초가 적혀 있잖아. 맞지? 요건 뭐의 기본량이야? 시간의 기본량 맞지? 적어라 기억에. 시간. 기억은 시간. 길이는 뭘 쓴대? 미터를 쓴대. 야, 우리 킬로그램이 질량인 건 다 알고 있지? 니은의 질량. 그 다음에 전류는 뭐 쓴다고 했지? 아까 암페어 쓴다고 했잖아. 암페어. A. 그러니까 우리 전압, 볼트 이런 거는 기본량이 아닌 거야. 그지? 여기 없으니까. 온도는 뭐라고 읽는다고? 켈빈이라고 읽는다고. 켈빈.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구분해보자. 기본량은 기본이 되는 동일한 단위를 사용한다. 야, 기본량은 뭐지?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7가지의 서로 다른 단위들이 존재한다. 그지? 미터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그지?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 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야, 농도는 단위가 없는 기본량이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농도는 기본량이 아니지. 일단 무조건. 일단 틀렸습니다. 일단 틀렸고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농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농도가 뭐야? 질량 백분율이라고 불리는 거.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지. 7번 봐봐. 그러면은 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농도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질량과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소거가 되지.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은 단위가 없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질량을 질량으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없는 게 맞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 근데 이거와 관계없이 기본량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일단 됐죠? 그다음 속력은 야, 속력 어떻게 구하냐?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거리는 미터라고 하는 기본량을 쓴다. 시간은 S라고 하는 기본량을 쓴다. 그럼 어때? 시간과 길이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과 길이다 나오잖아. 그럼 이게 맞나? 를 생각할 게 아니라 보자. 속력은 어떻게 구해지지? 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부피와 넓이는 같은 기본량을 이용해 나타난다? 좀 쉬운 거긴 하지만 가로, 세로, 높이, 미터, 미터, 미터. 넓이는 가로, 세로, 미터, 미터. 뭐만 있으면 돼?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 같은 기본량 맞습니다. 길이. 됩니까? 자, 같이 한번 보자. 3번. 1번에 농도는 뭐 단위가 있건 없건 떠나서 기본량이 아닙니다. 그죠? 틀렸고요. 전류까지만 맞고 전압과 에너지가 기본량이 아닙니다. 그죠? 틀렸죠? 야, 기본량은 뭐 과학에서만 쓰이겠니?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쓰이겠죠? 틀렸고요. 기본량은 다른 기본량을 이용해 나타낼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무슨 기본이야? 안 되지. 과학에서 기본량마다 그렇지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해가지고 길이는 미터를, 뭐 시간은 S를 등등 사용한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높이, 크기, 거리, 높이나 부상까지 거리는 거시세계가 될 거고 수소원자의 크기는 미시세계가 되겠죠? 어쨌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 1번.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5번. 디지털 속력계,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력계에서 표시하는 물리량 아까 잠깐 했었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뭐라고요? 거리. 그럼 뭐가 필요해? 거리는 길이가 필요하고 시간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답은 기억 디귿. 자, 아까 이 자리에 킬로그램 적었고 S를 적어놓고 풀었다. 그지? 봅시다. 온도는 뭐 쓴다고 했니? 온도는 켈빈, K 써주고. 맞죠? 전류는 뭐 씁니까? 전류는 암페어 쓰잖아요. A 적어주면 되고. 킬로그램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길이는 미터를 쓸 거고 S를 썼으니까 디귿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억. 밀도는 밀도는 뭐분의 뭐냐? 밀도는 질량을 뭘로 나눈 겁니까? 부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량 필요하니까 기억 필요하죠.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 미터.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가 필요하죠. 기억하고 길이가 필요하다. 기억과 길이로 나타내는 유도량이다. 이런 식으로. 니은에 알맞은 단위는 니은 온도니까 켈빈이다. 디귿에 알맞은 기본량은 S니까 시간이다. 이렇게 가면 되죠. 됩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보니까 가는 이제 자동차 속력계죠. 속력계고 나는 과속 장치고. 그럼 여기 이제 결국 뭡니까? 속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많이 했지? 뭡니까? 시간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여기 있네. 바로 3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연습은 속력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는 속력이 아닌 다른 걸 주고 필요한 유도량을 골라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지?